이 드래곤, 저 드래곤, 지 드래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게임 안에서 뚝배기 깼던 드래곤만 합쳐도 수백 마리입니다. 게임뿐만이 아니죠. 웹툰이나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뭔 죄다 드래곤한테 부모님을 잃었는지 최종 보스 용을 죽이려고 혈안입니다. 반면 동양의 용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르죠. 사극만 봐도 왕의 골룡포에 용이 그려져 있고 그만큼 신비와 숭상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지구인 절반은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고 다른 절반은 영물이라면서 귀하게 여기는 이상한 동물. 오늘의 교양만두는 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용에 관한 속담과 설화가 많습니다. 마치 실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본 적도 없는 용이 꿈에 나오면 길몽이라면서 로또를 사러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용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중국 위나라 때 장읍이 지은 광아에 쓰여진 기록과 같은데요. 기록에 따르면 용은 뱀의 몸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낙타 머리와 사슴뿔, 토끼 눈, 소의 귀, 큰 조개 같은 배, 잉어의 비늘과 매의 발톱, 호랑이 주먹, 그리고 긴 수염과 함께 턱 밑에는 무엇이든 이루어준다는 여의주를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설명만 들으면 이 무슨 개같은 혼종인가 싶지만 다 합쳐진 용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중국은 대략 7,000년 전부터 용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역사적으로 용이 처음 기록된 것은 약 3,500년 전 상나라 때 쓰인 용의 형상을 닮은 갑골문자라고 하죠. 시간이 흘러 춘추 전국시대에 들어서서는 용이 날씨와 물을 다스린다고 여겨져서 가뭄이 오면 용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몸을 흔들어 제끼면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용이 신격화되고 갖가지 미담이 쏟아지자 중국의 제왕들은 용의 손민수를 자처합니다. 건축물과 기념물, 의상까지 왕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에 용을 넣어서 왕이 용과 같다는 이미지 메이킹을 시전한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용은 일찍이 존재했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홍수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생기면 용에게 제사를 지냈고요. 명절에는 마을의 공동 우물에 찾아가서 샘물이 잘 나오기를 뱃사람들은 안전한 항해를 빌었다고 하죠. 삼국사기에는 이런 용에 대한 이야기가 23건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에 더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전지전능한 용의 기능을 가진 신이면서 동시에 인격을 지니고 있는 용왕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삼국사기에 따르면 진흥왕 때에는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용에게 기우제를 올렸고요. 문무왕은 자신이 죽으면 해룡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과 함께 동해바다에 그 유골이 안장됐습니다. 또 고려의 왕들은 용의 피가 섞였다는데요. 조선 초기에 조정에서 발간한 고려사의 첫 머리를 보면 왕건의 할아버지인 작재건이 물을 다스리는 용왕의 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오래전부터 용은 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왕과 용이 동일시된 것은 바로 조선시대 때부터였습니다. 임금의 얼굴은 용안, 임금의 옷은 용포, 임금이 앉는 자리를 용상이라고 부르는 등 사극에서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 진짜 용을 지칭하는 말이었고요. 임금의 분노는 영린이라고 불렀는데 이 영린은 용의 목 밑에 결이 반대로 나 있는 49개의 비늘로 용의 급소라고 합니다. 세종 때는 성군의 덕을 칭송하는 한글 노래를 만들었죠. 용비어천가. 이 노래의 도입부를 요즘 말로 옮기면 해동 육룡이 나타나서 일마다 천복이니 용과 같은 성군이 나타나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에 오신 골룡포에는 발톱이 5개인 오조룡이 수놓아져 있는데요. 치사하게도 중국 황제만 이 오조룡을 입고 조선의 임금은 4조룡을 입다가 세종 때 들어서야 우리도 오조룡을 입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자는 4조룡을, 세손은 3조룡을 입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 발톱이 무려 7개나 달린 7조룡이 있습니다. 경복궁의 근정전 천장에 매달려 있는 용인데요. 1867년 조선 말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증건하면서 조선의 자주성을 기원하고자 만든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나라의 안위를 기원할 만큼 전지전능한 이 용이 사실은 흙수저일지도 모릅니다. 설화에 따르면 용은 태어날 때부터 용이었던 것이 아니라 뱀이 500년을 살아서 이무기가 되고 그 이무기가 물속에서 또다시 500년을 수련해야만 용이 된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무기가 수련을 끝내면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 용이다 하고 외치면 용이 되지만 뱀이다 하고 외치면 다시 물속에 처박혀서 100년을 더 굴러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무기는 각종 술법과 둔갑을 부릴 줄 아는데 대체로 용이 되지 못한 한으로 인간한테 분풀이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뱀을 보면 무조건 용이다부터 외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서쪽으로 가보자면 인도의 용신 나가가 있습니다. 반은 뱀이고 반은 사람인 모습으로 물에 살고 있다는 설정이죠. 캄보디아를 비롯한 몽골과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에서의 용은 대부분 이런 형태라고 합니다. 아예 서양권으로 가보면 우리에게도 친숙한 드래곤이 나옵니다. 몸통은 뱀보다는 도마뱀에 가깝고요. 박쥐 같은 날개도 가지고 있죠. 서양의 드래곤은 지능이 높고 교활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외형 또한 단단한 비늘과 커다란 몸집, 불이나 독을 뿜는 능력까지 있는 동물이죠. 드래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중동 신화에 나오는 용신 티아마트는 감히 신들과 맞짱을 뜨고 다녔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가 물리친 괴물 티폰과 헤라클라스가 죽인 히드라도 모두 용의 모습이었죠. 드래곤에 대한 이미지는 종교와 만나면서 더욱 떡락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뱀과 드래곤이 닮았기 때문이죠. 때문에 드래곤은 사탄이자 제거의 대상이었고, 여러 민담이나 신화 속에서 드래곤을 죽인 사람은 드래곤 슬레이어라는 호칭과 함께 영웅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드래곤 슬레이어는 게오르기우스라고 불리는 잉글랜드의 기사이자 기독교 성인인 성 조지. 설화 속에서 성 조지는 이집트에 여행을 갔다가 마을의 처녀들을 잡아먹는 용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다음 차례가 공주라는 말에 성 조지는 용을 조지기로 합니다. 라임 치력. 그렇게 맞닥뜨린 용의 몸집은 무려 50피트. 화가 많은 드래곤은 조지를 보자마자 불을 뿜으면서 조지려고 했지만 조지는 자신의 명검으로 드래곤의 배를 갈라서 조집니다. 이후에 그가 용을 죽이는 모습은 여러 예술품으로 만들어졌고, 그의 축일과 용을 죽인 날을 기념하는 축제도 생겼다고 하죠. 근데 드래곤은 용처럼 여의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몇천 년 동안 수련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불을 뿜을 수 있는 걸까요? 뇌피셜을 굴려보자면 일단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킬 물질이 필요하죠. 그리고 불을 뿜는 드래곤의 입은 아마 소화기관으로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 소화기관에서 일하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메탄가스도 있겠죠. 트림을 하면서 이 많은 양의 메탄가스를 공기 중에 분출시키고, 그렇게 분출할 때 순간적으로 이빨을 갈아서 부싯돌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킹리적 가심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용이라는 비슷한 상상 속의 동물이 나타난 데에는 몇 가지 추론이 있습니다. 몇몇의 고생물 학자들은 공룡 화석을 발견한 고대인들이 용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동서양에 서식하는 공룡이 서로 달라서라는 말이 있고요.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동양과 달리 서양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용을 대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생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동양의 용과 서양의 드래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먼저 비행 능력입니다. 이 유약한 서양 괴물은 날개만 묶어놓으면 날 수가 없죠. 대기 중을 뱀처럼 척수로 기어다니는 용이 당연히 이깁니다. 두 번째 대결은 피지컬. 딱 보면 드래곤이 커다랗게 보이지만 500년간 물속에서 도수를 연마했다는 용이 더 큰 뭘로든 변신을 못할까요? 드래곤은 처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전투력. 드래곤이 맘을 먹고 육탄전을 벌일 수도 있는데, 기껏해야 뱃속에 메탄가스로 불이나 붙이는 서양 괴물이 여의주를 든 용한테 비빌 수는 없죠. 역시나 이 형님들 팔뚝에 괜히 용이 그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마초는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분들을 보면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바로 지갑 열어서 돈을 교양 만두였습니다.